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IELTS 시험에 대한 정보를 담아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IELTS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IELTS를 봐야 되는지, TOEFL IBT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시험 모두 영어의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보는 시험인데요. 만점의 형식이 달라요. 토플 IBT는 120점 만점이고요. 각각 네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서 매겨집니다. 근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9점 만점이고 0.5 단위로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이거는 네 영역의 평균을 내서 오버롤이라는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시험 방식은 둘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험인데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시험, 종이로 보는 시험도 선택해서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답 유형이 달라요. 토플 IBT는 무조건 다 객관식이에요. 정답만 찍으시면 되는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True, False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정답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스피킹이 약간 다른데요. 토플 IBT는 녹음 방식이에요.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방식인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면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발음이 다른데 토플 IBT는 미국식 발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영국식 발음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플 IBT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플 시험은 미국의 ETS 주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진출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토플 IBT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IELTS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폴 이런 영연방 국가에서 가장 통용되는 공인 영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나라 혹은 유럽 이런 데에 가고 싶다, 유학 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ELTS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어느 나라든 두 개 다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 기왕이면 해당되는 시험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토플과 IELTS의 점수 비교표를 띄워드릴 건데요. 네,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ELTS에서는 6.0에서 6.5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IELTS 시험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하시면 대학원의 경우에는 6.5에서 7.0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이런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7.0은 받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수치이고요. 본인이 명확하게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다 혹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하시면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ELT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IELTS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카데믹 모듈이라고 하고 하나는 제너럴 모듈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부를 하러 해외에 가고 싶다 하면 아카데믹을 응시하시면 되고 해외에 이민 가려고 시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모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점은 없어요. 두 가지 시험 다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4개의 섹션을 다 보긴 하는데 리딩의 지문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아카데믹이 제너럴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들이나 이런 스피킹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기보다 이 자격증을 활용하려는 곳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민인지 유학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추어서 모듈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의 접수를 알아볼게요. 접수는 이거에 또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IDP고 하나는 영국 문화원이에요.
두 개의 시험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어요. 시험의 난이도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닌데 접수를 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IDP에서 선택을 했고 종로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들을 막 찾아봤을 때 영국문화원에서 스피킹 점수가 약간 더 후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음으로 시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ELTS 시험은 컴퓨터 베이스 시험이 있고 페이퍼 베이스 시험이 있어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가 다른데요. 컴퓨터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 순서대로 보게 되고 페이퍼 시험을 선택하시게 되면 Writing 먼저 보고 Reading, Listening, Speaking 이런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시험의 장점은 라이팅 시험에서 자동으로 글자 수가 세워져요. 몇 글자가 충족이 됐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리딩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대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내가 드래그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딩을 볼 때 이쪽에는 지문이 있고 이쪽에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반면 단점은 리딩이 6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컴퓨터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눈이 막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필요한 게 단점이고 또 리스닝에서 단점이 있는데요. 리스닝은 총 섹션이 4개인데 한 섹션을 풀고 정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2분이 주어진대요. 약간 빨리 정답을 옮겨 적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페이퍼 시험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장점은 리딩이 엄청 편해요. 왜냐면 우리 토익을 볼 때도 다 종이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편하게 종이에 막 표시도 하고 낙서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또 리스닝의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4개의 섹션이 있잖아요. 근데 4개를 연속해서 다 풀고 마지막에 10분 동안 정답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아, 스펠링 틀린 게 없나? 뭐 잘못 옮겨 적은 게 없나?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랑 페이퍼랑 리스닝 총 시험은 같아요. 동일한데 정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뒤에 몰려있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끼어있나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라이팅에서 글자 수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직접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페이퍼 시험은. 그러니까 글씨체도 예쁘게 써야 되지만 내가 몇 글자를 썼는지를 일일이 본인이 다 세봐야 돼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몇 번째 줄까지 쓰면 몇 글자 정도는 채워지는구나 라를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영상의 공부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선택은 페이퍼 베이스 시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리딩에서 페이퍼로 시험을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페이퍼 시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오버롤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요. 왼쪽에는 평균 점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버롤 점수예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단위가 0.25나 0.75를 기준으로 반올림이 돼요. 그러니까 0.25의 평균 점수가 나왔다 하면 오버롤은 5.5가 되는 거고요. 6.0이 나왔다 하면 6.0, 6.625가 나왔다 하면 6.5, 6.75가 나왔다 하면은 0.75의 반올림이 해서 7.0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올림이 적용을 되고 무조건 0.5 단위로만 점수가 매겨져요. 다음으로 대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체점이라는 건 본인이 점수를 딱 받았을 때 뭔가 이 영역 조금 아쉬운데 하실 때 단 한 번에 한해서 재채점을 부탁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16만 원 정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재채점을 해서 점수가 하나라도 오른다 하면 전액 환불이 되고 점수가 그대로다 하면은 냈던 16만 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채점을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이 처음에 받았던 점수보다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요. 근데 16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응시료가 20몇만 원인데 그래서 재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라도 0.5가 오르면 내 오버롤 점수, 평균 점수가 오른다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예를 들어 대학원에 점수를 제출하는데 미니멈 점수도 있잖아요, 영역별로. 이 한 가지 영역에서 미니멈 점수가 0.5점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도 재채점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채점을 했을 때 안 오르거나 한 가지 영역에서 0.5 오르는 게 다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채점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 점수가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라이팅만 선택하려다가 그래도 다른 거 하나 더 얻어 걸리면 오버롤 점수가 오르니까 해서 4개 다 재채점을 해주세요 라고 체크를 해서 서류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라이팅 점수가 0.5가 올라서 오버롤까지 점수가 오르게 됐고요. 근데 4개를 다 선택을 했을 때의 단점은 결과가 약간 늦게 나와요. 하나를 선택했을 때보다. 그리고 시험의 유의사항과 팁을 공유해 볼게요. 이 시험은 무조건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줘요. 시험 보시기 전에 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여권을 지참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러 가야 됩니다. 이건 진짜 또 유의사항인데 제가 제 생애 첫 IELTS 시험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 딱 갔어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이만한 카메라로 이렇게 응시자들 얼굴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본인 확인하는 거구나, 되게 철저하게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에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화장도 안 하고 엄청 꾀지지하게 머리도 쭉 묶고서 갔는데 사진이 너무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험 보시러 가실 때 이쁘게 찍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효기간은 단 2년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피킹을 다른 날에 보실 수 있어요. 라이팅, 리딩, 리스닝을 보시고 스피킹을 그 당일에도 보실 수 있지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날에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접수하실 때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스피킹을 다른 날에 볼지 그날에 볼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이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시간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접수하실 때 시간을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시험일로부터 2일 전에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려줘요. 당신은 몇 분의 시험을 보십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이메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첫 시험에서 오버롤 7.0을 받은 후기,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